IBK기업은행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으면서 승점, 석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김호철 감독이 폼푼세터의 토스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이날 GS칼텍스를 상대로는 좀 달라진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호철 감독이 그 아쉬움을 드러냈을 때는 이 전 경기였어요. 네, 한국생명전에서 사실 2대3으로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내줬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 폼푼 선수가 굉장히 토스를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폼푼 선수의 그 선택, 순간적인 그 결정을 내야 되는 그 선택에서 조금 아쉬움을 표현했었던 김호철 감독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GS 칼텍스전에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면서 아베크롬비 선수의 특히 이 후위 공격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경기를 가져올 때 결정을 내야 되는 상황에 딱딱 결정을 내면서 네. 굉장히 쉽게 경기를 풀어갔던 이날의 경기였습니다. 네, 확실히 변화를 준 이날 경기였는데 이도희 위원께서 폼푼 선수가 태국에 있을 때 좀 전위 선수들을 많이 사용하는 선수였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사실 이 뽀뽀 선수가 그 태국에서의 그 패턴 플레이를 할 때 보면 플레이 패턴 스타일 자체가 이 전위 공격수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그 공격을 유도를 한단 말이죠. 특히 미들 브로커에 있는 그 공격수들의 그 활용도를 굉장히 높입니다. 속공이라든지 이동 공격, 그 다음에 뭐 아웃사이드 히터의 선수들이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지 후위 공격은 시도가 많지는 않거든요. V리그를 치르면서도 사실 아베크롬비 선수가 후위에 있을 때는 전위의 그 브로킹 높이가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위 공격을 많이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GS 칼텍스전에서 조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BK기업은행이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폼푼세터가 미들블로커 최정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정민 선수를 활용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폼푼 선수의 플레이 패턴 스타일 자체가 네. 예, 미들 브로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미들 브로커를 많이 사용을 하려면 리듬이 있어야 되거든요. 속공이라든지 이동 공격은 사실 보고 미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감으로 그다음에 리듬으로 이제 밀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최정민 선수가 폼푼 선수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을 완전히 해소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정민 선수도 폼푼 세터를 만났기 때문에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호흡이 찰떡인 건데요. 이날 중앙에서 오픈 공격이 또 많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날 최정민 선수가 공격 점유율이 22.8%, 그렇다면 23% 정도 되는데 사실 미들 브로커에 있는 이 공격수가 할 수 있는 점유율이 아니죠. 이 점유율은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 정도가 이제 그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현재 지금 현대건설의 양효진 선수도 20%까지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날 뭐 오픈 공격에서도 상대의 그 GS 칼텍스의 그 미들 브로커가 좀 약한 그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GS칼텍스는 최근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바 선수가 꾸준하게 활약해주고는 있지만 그 뒤를 국내 선수들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강소희 선수라든지 유서연 선수의 그 공격 성공률이 너무 지금 안타까운 네. 정도로 5라운드에 들어와서 참 부진한 모습인데요. 사실 1라운드와 4라운드까지의 그 강소희 선수의 그 성공률을 보면 42%가 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5라운드에 31%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수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39%였었는데 지금은 29%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사이더 히터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이게 좀 나와줘야지만 삼각편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5라운드에 들어와서 그 공격의 그 결정력이 좀 아쉬운 GS 칼텍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도희 위원께서 또 이 리시브 효율이 좋은데 공격력이 안 좋다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날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오히려 리시브 효율은 기업은행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공격 성공률에선 떨어졌단 말이죠. 이러면 이 두 번째 연결이 과연 맞았느냐, 그런 선택이 맞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수들도 좀 책임감 있는 공격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던 GS 칼텍스의 그
별명이 있죠. 네. 닭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볼이 어디에 뜨든지 강한 공격을 보여주는 GS 칼텍스의 그 색깔이 지금 5라운드에서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GS 칼텍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일까요? GS 칼텍스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를 공격수로 대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국가대표의 경험이 있다는 달인 선수로 교체를 했는데요. 이 선수가 2023년 코브컵에서 태국 팀으로 출장을 했다니까 이 선수가 얼마큼 활약했는지를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선수가 빨리 그 GS 칼텍스에서 적응하면서 이 한 자리 그 공격 성공률을 높여준다면 본프레구에 대한 그 열망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달라진 GS 칼텍스의 모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GS 칼텍스가 주춤하는 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더니 그 자리를 빼앗은 팀 바로 정관장입니다. 요즘 보면 1라운드 때 기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메가 선수를 저는 눈여겨보고 싶어요. 메가 선수가 1라운드에서는 공격 성공률이 48%였거든요. 근데 이게 2라운드에서 38%로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씩 회복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46% 이상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메가 선수기 때문에 물론 이소영 선수가 들어와서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또 염혜선 세터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메가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좋아지면서 다른 곳에서의 그 공격 성공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격 성공률이 좋아지면서 염혜선 세터도 더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언급을 해주셨듯이 삼각편대가 살아난다는 점이 확실히 염혜선 세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아 선수도 오히려 1라운드보다도 더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가 선수와 지아 선수, 그다음에 이소영 선수 이 세 명의 선수가 지금 같은 활약을 보여준다면 사실 그 어디에나 볼을 줘도 그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혜선 세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경기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메가와 지아가 동반 상승하면서 정관장의 몸빼구도 성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라운드 들어서 정관장과 IBK 기업은행이 상승세를 탔고 또 GS 칼텍스가 흔들리면서 여자부 중위권 싸움이 혼돈에 빠졌습니다.